현재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좀 네. 있습니다. SK, 포스,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뭐 연세의료원 4일 근무제를 이미 도입을 했는데 다만 이제 은행권의 주장과 파업 예고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은 게 네. 언론의 보도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제가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언론에 어떻게 나왔냐. 연봉 1억 받는 은행원들 아침밥 먹게 출근 30분 늦춰달라 시위. 이게 파이낸셜 뉴스 이렇게 보도했고요. 가족과 아침밥 먹게 출근 30분 늦춰달라. 연봉 1억 은행원들 요구. 중앙일보. 연봉 1억 은행원들 가족과 아침밥 먹게 출근 30분 늦춰달라. 보면 또 이게 한국경제, 문화일보는 연봉 1.1억 원이래요. 1.1억 원, 네. 1억 1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은행원들 가족과 아침 먹기 출근 이게 아니까 연봉 1억을 계속 내세워 가지고 이런 욕을 할 수 있냐 이런 논란이잖아요 지금. 예. 왜 이렇게 언론이 왜 이렇게 보도하는 거예요? 그 뭐 특유의 갈라치기로 사실은 이제 언론들이 조회수 늘리기 장사를 하니까요. 저희는 이제 그 측면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은행권들의 프레임을 만들고 예, 뭐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개선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네. 언론사들에 대한 광고가 예, 사실은 맞아요. 예, 은행에서 많이 은행권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측에 유리한 교섭대마다 이런 통계를 내보내는 것은 사용자 측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주기 위한 행태가 아닌가 그런 측면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100번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억이든 1.1억이든 물 마시셔도 돼요. 네, 네. 아니 이런 걸 가지고서 갈라치기를 한다. 1억을 받든 1.1억을 받든 아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날짜를 줄이자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이런 언론 보도가 결국은 은행에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이미지를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뭔 네. 이런 주장을 해? 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통계는 모든 통계가 함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앞섰다고 이제 7월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게 3만 6천 불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환율을 적용하면 5천만 원 됩니다. 그러면 사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네.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한 가구당 연봉 2억씩은 받아야 살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평균 임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임금은 이제 뭐 연봉을 뭐 굉장히 크게 받는 우리 은행장들이라든지 임원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연봉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맞아요. 특히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여성 노동자들 중에서는 사실 창구에 은행 지점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대부분 다 저희가 정규직 전환을 이루었습니다만 사실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임금 수준이 연봉 1억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 본인들 은행 생활을 끝까지 이게 네. 받아보기 힘든 연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평균의 함정을 이용해서 사실은 대부분의 저희 조합원들은 은행에서 일선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들인데 고액 연봉자들의 평균까지 다 들어와서 일반 은행원들의 비난하는 것은 사실 전혀 맞지 않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본질적인 얘기들을 다 숨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 직원들이 많이 상처를 받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 영업시간 단축은 예. 저희가 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좀 뽑았냐 하면은 예. 우리 교수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4년도에 예. 저희가 이제 진보 교육감들이 나오면서 예. 아이들 연교시 없애기 운동을 맞아요. 했습니다. 했었죠. 예, 예, 했습니다. 그게 벌써 20년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 됐죠. 그러니까 아이들 아침밥, 아이들 수면권 이런 것도 보장해 주자고 했던 건데요. 그걸 사실은 다른 사업장도 아닌 은행 사업장에서는 언감생심 꿈꿔볼 수 없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늦게 간다고 해도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서비스업 특성상 아침에 이 얼굴에 좀 화장도 좀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걸 예, 해야죠, 그리고 나오기 전에.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은행 산업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고 위험 때문에 한 지점에서 평균 근무하는 게 2,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예. 계속 로테이션 로테이션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자체가 근거리에 있는 지점을 발령받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7시 정도면 이제 그 준비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집에서 출발을 해야 이제 나오는 건데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 여성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아이들 깨워놓고 나오기도 그렇죠. 이른 시간인 거죠. 그렇죠. 7시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장해 주자. 그리고 사실 우리 근로계약서에 9시부터 6시 근무로 돼 있거든요.
근데 미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은행은 고질적으로 9시부터 근무라고 해놓고 영업 시간을 9시로 규정해 놓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로 오전에 시간에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는 사실을 이 행태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구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관련된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봉 뭐 1억, 연봉 1억 1천만 원 이런 프레임에 가둬가지고 기본권과 관련된 주장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갈라치기고 우리 언론의 정말 현 주소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연봉과 관계없이 네. 노동자들은 기본 노동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네. 연봉과 관계없이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네, 그걸 연봉하고 연계시켜서 이렇게 기사를 쓰면 네. 악의적으로 쓰면 그 조합원들에 대한 그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잖아요. 그걸 네. 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시간을 만약에 단축을 하면 은행을 이용해야 되는 분들, 특히 이제 뭐 나이가 많으시고 이런 분들은 특히 그 인터넷 뱅킹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주장도 있던데 거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예, 예. 단축이 됐다 다시 늘어났죠. 원상 회복이 될 때 국민의 82%가 예. 영업 시간을 회복해야 된다, 원상 오.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런 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9시부터 4시로 되돌려야 된다. 다시 되돌려야 된다. 예. 그런데 예. 저희가 은행 거래 고객을 조사하니까 예. 은행 거래 고객 중에서는 그 50%가 예. 은행에 아예 안 오거나 오. 은행에 1년에 한 번 방문하는 겁니다. 다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하고.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은행 거래 고객 절반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영업 시간과 관련된 논의도 실질적인 고객 불편보다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언론의 프레임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용과는 관련 없는 분들의 여론 재판에 의해서 그렇게 흘러간 측면이 크다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사실은 9시부터 9시 반이 그나마 내방하는 영업점의 고객이 제일 적은 시기입니다. 아침 시간이 그렇죠. 이런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은 잘 안 그렇죠. 가죠. 아침에 다 이제 출근해서 시작할 맞아요, 시간이기 맞아요. 때문에 예, 예. 실제로 뭐 이 자금 업무를 보시는가 그런 분들도 대부분 9시 반 이후에 그렇죠. 오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제로 맞아요. 혼잡도가 가장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아침 그래서 시간이. 저희가 또 마감 시간을 4시로 계속 유지하고 예. 오전만 땡기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은행에 거래하는 고객님들의 불편이 예. 그렇게 클 것이냐 저는 그렇게 언론에서 없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고객 불편을 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면 예. 우리 고객님들이 그런 불편이 있으실 수 있지만 예. 일부는 있으실 수 있지만 예.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출생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가족과 하는 시간을 확보해주고 이런 노력들은 우리가 어떤 산업이라도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진전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금융노동자, 금융사업장만 빼고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건 좀 사회적으로 이런 현상은 은행원 아이들에게도 아침에 엄마 아빠를 조금 돌려주는 부분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차라리 시간을 줄이더라도 창구에 사람 좀 늘려서 와서 서비스 받는 거. 왜냐하면 또 사람들이 함께 몰리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뭐 가끔 은행 갑니다만 보면 이제 막 오래 기다리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집중적으로 그때 좀 많이 서비스를 하고 시간 앞에 줄이고 그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업무에 근데 꼭 굳이 뭐 9시부터 시작해서 할 필요 없이 9시 반에 시작하더라도 업무하는 동안은 와서 빨리빨리 업무가 처리되도록 해주면 와서 이용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별 불편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시간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는 좀 이것도 좀 그 뭐랄까요 좀 깊이 생각해 보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는 부분이 적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잠깐 통계 또 하나 보여드리면 다른 자료 하나 있군요. 저희가 그 영업점의 출근 시간 통계를 하나 좀 이건가요?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 예. 저희가 한 은행을 가지고 조사를 한 거고요. 예. 대상자 중에서
85%가 8시 반 이전에 이제 다 출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지점장, 팀장 이런 관리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 15%는 이제 관리자로 볼 수 있거든요. 평균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선 창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8시 반 이전에 전부 다 출근하는 걸로 보는 게 맞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저게 집 옆이 아닌 지점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제 엄청나게 오랫동안 그렇습니다. 출근 시간이 걸리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면 보통 뭐 7시 전에 나와야 네.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지금 조합원들 대상으로 파업 관련된 네. 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네, 네, 투표를 맞습니다. 하셨는데 어느 네. 정도 결과가 나왔습니까? 95%가 좀 넘는 결과를 냈고요.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파업과 관련된 찬반 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 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25일 총파업 실행하는 겁니까? 예, 저희는 뭐 지금 예, 예.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이런 저출생 문제와 관련된 공감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교섭은 진행 중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뭐 교섭은 뭐 오늘 이 방송 이후에도 교섭은 진행하게 돼 있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태도 변화가 없다면 25일에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측에서는 사용자 네. 측에서는 무슨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지금 그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요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보안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사용자 측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정부입니다. 정부와 언론에게 핑계를 돌리고 있는 거죠. 이게 정부가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영업 시간 환원과 관련돼서도 정부가 이제 강압적으로 그 여론을 만들어서 환원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고 또 이제 아까 그 읽어주신 기사처럼 예. 언론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죠. 프레임을 짜고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뭐 그 안에 이제 앞서서 얘기하는 것은 고객 불편인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고객 불편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점포를 순식간에 그렇게 폐쇄하고 그러니까요.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는 뭐 음. 결국엔 정부와 언론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 측에서는 양보하는 절대 없다. 지금 상황에서 30분 시간 단축하는 거는 절대 네.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아닌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노동 기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강하게 그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오늘 이렇게 교수님께서 뭐 라디오 방송에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 사업장의 현실도 좀 국민들께 알리는 맞아요. 그런 상황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네. 이거 뭐 노조원들이 뭐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이 무슨 파업을 해 이런 식으로 계속 보도를 하니까 네네. 반대 입장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조 그럼 예를 들면 인터뷰를 하거나 기사를 뭐 쓸 때 노조에서는 이렇게 주장한다 이런 네. 문제가 있대. 아까 보여주신 그 두 건의 자료도 네. 거의 인용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뭐 이거 잘못됐다 고액 연봉자들이 뭐 파업을 해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이제 저출생 문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료를 다 배포를 했는데 네. 저 통계를 실지 않고요. 네. 평균 연봉 통계를 실어줍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네. 다른 대기업들과 비교를 하는데요. 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다른 대기업들은 이제 근속연수가 10년 미만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은행 사업은 특성상 사실은 뭐 이직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로운 별로 시장이 없어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린 나이에 들어오신 분도 네.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그 평균 근속연수가 20년 맞아요. 가까이 되는 대부분 다 그렇죠. 사업장과의 통계를 1대1로 가지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한 통계의 비교인 것이죠. 네. 공정한 보도가 안 이루어지고 이렇게 볼 수 네, 있겠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실제로 노조 입장이나 노조가 주장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합당한 근거를 제시한 것들을 받아서 보도한 언론도 있나요? 그거 보셨어요 혹시? 거의 없습니다. 예, 저희 거의 없고요.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런 교섭을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그 임금 인상 관련된 자료가 있나요? 자료 예, 하나 임금 인상 보시면 관련된 되면, 자료. 예. 예. 이거군요. 예. 이게 이제 최근 맨 위에 있는 게 예. 최근 이제 경제 성장률이고요.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전산업 평균이고요. 예. 이제 초록색이 금융보험업종 예. 평균입니다. 임금 인상률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저희 금융노조의 임금 인상률. 노조. 예. 그래서 최근 3년치만 보셔도 사실은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 임금 인상률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떨어지네요. 최하위 그러네요. 수준으로 네. 떨어집니다. 평균보다도 적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여론 때문에 사실은
그 금융노조가 무리하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도 어렵고 실제로 합의에서도 실제로 그런 합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금융권들 그 통계만 가지고 계속 악의적인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